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급망 불안 요인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망입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서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12월 11일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관회의로서는 공급망 회의가 처음 개최된 것인데요.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물량 확보와 시장 안정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조달청이 공공비축을 확대함에 따라서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국내 공급 여력이 증가하였는데요. 11월 말에 3개월 분량이었던 것이 12월 14일 기준으로는 6.8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과 같이 제3국에서 대체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또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재정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8일에는 공급망 기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법 시행이 된 내년 6월까지 조기 경보 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급망이랑도 연관된 이슈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란 무엇일까요? 방전된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2차 전지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했죠. 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하면 전기차, 또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소형 IT 기기에서 사용됨에 따라서 다양한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밸류체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첫 번째 키워드인 공급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공급망이 2차 전지에서도 중요하느냐?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광물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원료로 쓰이는 리튬, 또 코발트, 흑연 등과 같은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13일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개최되어서 여기서 2차 전지 전축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이 됩니다. 즉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액이나 출자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2차 전지는 사용한 후에도 셀 일부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서 전기차용으로 다시 탑재를 하거나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가 있어서 이 사용 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데요. 또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탈거 전 성능 평가, 유통 전 검사, 그리고 사후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의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성능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탈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산업 전주기에 걸쳐서 38조 원의 정책 금융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요즘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신문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는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높아진 물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식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해서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품의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를 했는데요.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서 매장 내에서 변경 사실을 게시를 해야 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3.3%로 그 전달 3.8%에 비해서 낮아져 최근에는 물가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비상 여건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도 있고 또 중동 사태도 있어서 물가 불안 요인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민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또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소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밖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